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올리는 건 처음이다, 그죠? 대구보건대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해서 한 학기에 네 번만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영상으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뭐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야간 수업만 나가다 보니까 야간에 직장인들이 많아서 좀 가능하면 비대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블렌디드 하면 학교에서 네 번은 꼭 최소 대면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해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에는 실습도 대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습이 대면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갑자기 6월 제가 지금 5월 달인데 5월 달 지금 실은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미리 영상이 걱정돼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6월 1일 날은 여러분들 만났을 거고 이 영상을 들을 때는 벌써 만났을 거고요. 6월 1일 날은 종양에 대한 걸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갑자기 여러분들 왜 안 나타나나 그냥 영상이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6일날 1일날 만나면 미리 8일날 수업은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8일 수업은 또다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병원에서 인증이 나와요. 병원 인증이 나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니까 병원 인증 모르죠, 그죠? 병원 전체 인증 나오면 이제 그 병원이 그냥 탈탈탈탈탈 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제 막 병원 전체 인증 나오면 몇 달 전부터 막 식당에 D-Day 붙이고 막 이제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6월 8일 날 나오는 거는 우리 병리학회에서 분자 분야로 우리가 이제 분자 검사실이 있으니까 분자 분야로 인증이 나와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점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NGS를 들러야 되는데 일단 이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것 자체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 또 희한하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 점수를 못 받아서 그 질관리 등급이 떨어지면요 나라에서 병리 수가를 작게 쳐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등급을 낮게 받으면 돈을 적게 받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라 그 병원 수가를.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야 너네 제대로 인증받고 있나 이런데 신경 쓰기보다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진짜 조건이 안 갖춰지면 병원을 잠시 휴업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이제 아주 룰을 철저하게 지키는 과장님이 있는데 그 과장님이 한참 병원에 인증 심사로 나갔을 때는 병원 문을 한 두 개 정도 영업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제가 그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곤란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책대로 체크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영업을 정지시킬 정도면은 조건을 너무 안 갖춘 거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행정으로 빠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우리처럼 실험실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전공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인증을 받게 되는데, 병원 인증도 엄청 빡십니다. 그래서 인증 웬만하면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병리 인증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사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병원을 이제 병리과를 뒤지고 가고, 그다음에 병원 인증은 4년마다 나옵니다. 제가 퇴직할 때까지 이제 한 두 번이 남았어요. 두 번이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은 거의 퇴직하는 해인가 그땐가 이제 인증이 되거든요. 너무 싫습니다. 한 번씩 이제 인증 심사 요원들이 한 7명씩 이렇게 풀리는데 근데 이제 정말 꽉 막히고 희한한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얼토당토 안 한 걸로 물고 늘어져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병원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 54명 중에 병원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도 한번 취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처럼 뭐 공중보건이나 보건 쪽으로 전공해서 행정에 들어와 있는 팀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행정관리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재관리팀, 그 다음에 행정관리팀, 그 다음에 의료정보팀, 심지어 뭐 IRB 이런 데는요, 여러분들 IRB 저기 뭐야 그거 해주잖아요. 논문 쓸 때 여러분들 윤리 교육 들었죠, 그죠? 그런 거 심사하는 데입니다, 그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뭐지? 뭐 그 실험 지원해주는 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나는 그냥 뭐 병원은 잘 몰라, 당연히 병원에 갈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도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꽤나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쪽으로, 그 다음에 뭐 제가 알기로는 김병 교수님 얘기로는 계명대학교에도 행정 파트에서 자리 잡아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뭐 여러분들 보니까 학년도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 대구보건대 가면 2학년이면 2학년, 뭐 무슨 반이면 무슨 반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과목도 그냥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번 학기에 뭐뭐뭐 들어 이제 뭐 고등학교 시간표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지원해서 듣고 이렇게 신청해서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다양한 학년이 있으니까 뭐 우리 그 병리학을 듣는 사람 중에는 4학년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2학년도 있고, 1학년이 있었나요? 1학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뭐 2학년이야 1학년이야 뭐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보통 이제 남학생들은 일단 1학년 처음 들어오면, 우리는 그 대구보건대 같으면은 성적을 안 쓰고 팽팽팽팽 신경 안 쓰고 노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철 들고 나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날려먹을 메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또 취업할 때는 요즘은 또 보잖아요, 그죠? 그 학교 성적도 보고 학점도 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우리 계명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구보건대는 취업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점을 되게 상당히 높게 줘요. 인플레, 학점에 인플레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 채용할 때도 이런 말 했죠. 채용할 때도 뭐 등수를 갖고 오라든지 국가고시 몇 점 맞았는지 갖고 오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학교 성적을 이제 못 믿을 때가 벌써 된 거예요. 그렇죠? 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놀다 보면 뭐 무슨 수가 생기겠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취업할 때 제일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국가고시 시험 칠 때 제일 정신 바짝 차리고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이거 안 따면 이 일 못한다, 이 일 못하면 나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좀 잡았으면 이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자, 오늘 병리학 중에 순환장애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한참 이 진도를 안 나가서서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순환장애 앞부분에 조금 하다가 끝냈던 것 같아요. 끝내고 우리는 벌써 5월 달에 실습을 2주를 하고, 그 다음에 18일 날에는 실험 윤리 이거 수업 들었죠, 그죠?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들었는 사람들 출석 체크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했어요. 하고 오늘은 지난주가 되겠죠. 6월 1일 날에는 악성 종양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어서 순환장애, 저번에 들었던 걸 이어서 순환장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순환장애 하고요. 아직 여러분들 6월 8일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보강을 해야 된다네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일 날도 나오고 15일 날도 나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8일 날 수업이랑 12일 날 수업은 제가 영상 올리는 걸로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15일 날 대면하면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 시험 잘 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렇게 또 얘기해주면 막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듣고 놉니다. 뭐 15일날 그냥 뭐 정리해주면 그걸로 하면 되겠지.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안 해줄 생각이니까 수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근데 6월달에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6월 1일, 8일, 12일, 15일 이렇게 벌써 6월 한 달을 수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진도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도를 많이 안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는 덜 만들었기 때문에 하면서 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온다 했다가 잊어버리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15일 날에 여러분들 만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진도 나갑니다. 5장 순환장애입니다. 우리 몸에는 순환이 돼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순환이 안 될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보통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순환이 안 되면 보통 마비가 오든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계속 누워 있게 되든지 아니면 저 세상으로 가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순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심장의 펌프질을 잘 해줘야지 피가 잘 돌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펌프질은 잘 해주지만 저기 말초혈관이 막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시간에 다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되게 좀 헷갈려요. 뭐 혈부종도 나오겠지만 뒤에 가면 뭐 혈전 뭐 그 다음에 뭐 색전증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용어의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막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앞에 부종에 대한 얘기는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용어들은 되게 구별을 잘 해놓고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병리학에서는 그걸 잘 묻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병원 같은 데서 일하더라도 병원에 관계되는 일 아니면 뭐 보험에 관계되는 일, 뭐 의료정보팀 이런 데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종양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순환장애는 산소 결핍을 초래하여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산소 결핍이 초래되겠죠. 이로 인해서 허혈성 손상, 피가 잘 안 들어가니까 피가 거기 다 못 가는 거죠. 이제 충분한 양이 못 가는 거죠. 허혈성 손상을 주고 고유 기능과 활동을 저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환장애 시스템의 요소, 이제 순환장애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장, 그 다음에 심장이 잘 펌프질 해줘야 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피가 잘 돌겠죠? 그 다음에 림프관도 잘 뚫려 있어야지 부종 같은 것들이 잘 안 생겨요. 그 다음에 거기 다니는 혈액들, 그 다음에 림프액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져야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지만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이 순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나이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요즘엔 이제 고지방식 그 다음에 뭐 고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식생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젊어서도 순환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지금 뭐 어린 나이에 당뇨도 되게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콜라, 사이다, 액상 과당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오렌지 주스 진짜 오렌지에서 짰다고 엄청 많이 건강할 줄 알고 먹었죠. 갈았는 과일도 별로 안 좋습니다. 당을 완전히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환 장애로 이렇게 뭐 이제 잘 안 돌면 이제 일정 부분에 마비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혈관에 혈관이 제대로 안 돌았을 때 뇌혈관에 뇌 세포의 일부가 괴사되고 나면 그 뇌 세포가 관리하는 그 기능들이 못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오른손 뭐 오른다리 이런 데 마비가 오든지 예를 들어서 왼쪽 뇌에 순환 장애가 오면 뭐 썩든지 이렇게 되면은 괴사가 오면은 이제 마비가 오죠.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못 걷고 그다음에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면요. 30대도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아직 20대죠? 아직 10년 남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술 많이 먹는 친구들 있죠. 술 많이 먹는 친구들. 그다음에 고기를 계속 먹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은 우리 나이 때 신경 쓰셨나요? 저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렇게 많이 술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안 먹었고 오히려 지금 아니면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 뭐 그제서야 술 맛을 알아서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튼 술은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 이거 술 안 좋고 술은 일단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수님 그래도 물론 알죠. 아는데 일단 여러분들 좀 걱정됩니다. 요즘 뭐 식생 운동 이런데 잘 안 하죠, 그죠? 보통 여러분들은 운동 안 해도 살도 잘 안 찌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뭐 안 먹어도 살이 막 찝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장애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체액이 잘 안 돌아갈 때, 혈액이 잘 안 돌아갈 때, 그 다음에 림프가 잘 안 돌아갈 때,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체액이 잘 안 돌아가면 부종이나 탈수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혈액이 잘 안 돌아갔을 때는 충혈, 출혈, 혈전증, 경색증, 이런 것들이 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설명하는데 특별히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물론 다른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구별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림프는 림프 부종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체액의 순환장애 한번 볼게요. 체액은 일단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무수분이겠죠, 그죠? 수분, 부종, 에데마라고 하는데요. 간질 조직이라는 건 조직과 조직 사이예요. 간질 조직의 삼투압과 혈관 안의 정수압, 그리고 혈장 단백의 삼투압 등의 균형이 깨질 때, 균형이 잘 맞아야지 제대로 체액이 막 돌아가는데 균형이 잘 안 맞았을 때 부종이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체액이 이동이 일어나서 세포 사이나 체강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돼 버리면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 그냥 채이는 거죠. 우리 조직 사이사이에.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부종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안 올라오죠. 많이 부은 사람들. 그리고 또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뭐 이렇게 하면 부종이 많이 생깁니다. 부종이 많이 생겨요. 뭐 부종 생기면 조금 안타깝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정수압, 삼투압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정수압, 삼투압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정수압은 혈관에서 수분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삼투압은 혈관 쪽으로 수분을 당기는 힘이에요. 알겠죠? 삼투압은 수분을 당기는. 자, 그래서 혈관 쪽으로 수분을 당기는 거는 삼투압. 그 다음에 수분을 빼주는 거는 정수압.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개념을 잘 알고 부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있어요. 스타링의 힘 해갖고 있네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전에 한번
한번 요 얘기를 했었어요. 수액의 이동은 모세 혈관에서 정수압 차와 교질 삼투압, 정수압과 삼투압 차이에서 수분의 토가성으로 정상에서는 교질 삼투의 방향은 혈관 내로, 삼투압은 혈관 내로, 정수압은 혈관 밖으로 체액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일단 요 개념을 알아야지 부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알아두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삼투압 뭐라고요? 삼투압 어디서 어디로 온 거? 삼투압은 혈관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정수압은요 밖으로 내미는 힘. 정신 안 차리고 있죠. 이제 저기 뭐야, 여러분들 어떻든 켜놓겠네요. 이제 켜놓고 딴 데가 있는 딴 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패드 켜놓고 딴 생각하고 딴 그 영상 띄워놓는 것처럼 이제 일단 켜놓고 내려놓고 뭐 이렇죠,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영상으로 수업하면 그런 게 안 그래도 보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집중 안 되는 게 문제죠. 자, 부종의 원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혈관 내 정수압의 증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맥 정수압의 증가로 빠져나온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정맥 정수압, 그러니까 정맥을 돌아다니는 혈관 속에 있는 수분이 정수압의 증가로 정수압은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그죠? 정수압의 증가로 빠져나온 체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 밖으로 수분을 밀어냈잖아요. 조직 사이로 밀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혈관으로 못 들어오는 게 바로 혈관 내 정수압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거 있나? 우혈성 심부전, 그 다음에 정맥 폐색, 이런 것들이 바로 혈관 내 정수압의 증가입니다. 자, 우혈성 심부전이라는 거는요, 심장이 펌프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팍팍 이렇게 혈관을 딱 짜내줘야 되는데 혈액을 못 짜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액이 정체됩니다. 혈액이 정체돼요.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팍 짜내면 우리 몸에 쫙 돌아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쫙 짜내면 이게 훅 돌아서 못 들어오고 정맥에 머물러요. 그러면 정맥에는 피가 고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맥압이 높아지겠죠. 정맥압이 높아지고 이 압력이 모세혈관까지 쭉 전달되면은 모세혈관 내에서도 정수압이 증가돼요. 그럼 정수압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정수압이 증가되면 모세혈관 내에 있는 수분이 조직으로 쭉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조직은 물이 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 다리에 물이 이렇게 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려성 심부전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내 정수압의 증가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종의 원인은 혈장 교질 삼투압의 감소입니다. 자, 다음 중 부종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오겠죠? 알겠죠?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혈장 교질압의 삼투압 감소 한번 볼게요. 혈중 알부민의 과도한 소실 또는 합송이 감소될 경우에 교질 삼투압이 삽투압 아닙니다.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 감소되는 거죠. 감소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경변증이나 신증후군 또는 영양실조 이런 것들이 바로 혈장 내 교질 삼투압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단 혈관 내에 알부민이 있으면 주변의 수분을 혈관 내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혈액 안에 알부민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알부민은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간경변증이나 신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알부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왜? 간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저하돼서 이 알부민을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혈중에 알부민을 많이 섞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부민이 없으니까, 좀 모자라니까 충분히 밖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 들이질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증후군 영양실조 같은 경우에도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알부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알부민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단백질인데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부민의 수치가 하락하게 되면 교질 삼투압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에서 조직으로 수분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요. 안 빨아당기니까 수분 유출은 수분 유출하게 되면 이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물과 나트륨을 다시 빨리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전신에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부민의 수치가 하락되면 다시 한번요. 알부민의 수치가 하락되면 이 혈관에서 수분을 혈관적으로 빨아당겨야 되는데 못 빨아당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네 이렇게 인식하고 물과 나트륨을 자꾸 빨아들여서 재흡수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전신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 정수압 증가와 그 다음에 혈장 교질 삼투압의 감소가 되면 일단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림프관의 폐색입니다. 림프관이 종양 같은 것들로 막힐 경우에는 림프관 폐색이라고 되는데 이때도 부종이 돼요. 왜? 림프관에서 조직 내 한 10%의 수분을 림프관이 이렇게 쭉 림프관에서 수거해가지고 혈액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이게 폐색이 딱 되고 나면 이 수분 수거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의 혈중 증가. 나트륨이 이제 소금기가 많은 거죠. 그죠? 이렇게 나트륨이 증가하는 거는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이 혈중에 증가하게 되겠죠. 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 내에 삼투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수분을 당겨요. 그러면 혈액이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수분을 당기잖아요. 밖에 있는 수분을 막 당겨. 오버해서 당기는 거죠. 그러면 혈액량이 막 늘어나요. 이 혈액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정수압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정수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조직 내에 수분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처럼 정수압 증가처럼. 이러다 보니까 부종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종의 원인으로는 혈관 내 정수압 증가, 그리고 혈장 교직 잠투압의 감소, 그 다음에 림프관의 폐색, 그 다음에 나트륨 혈중의 증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그죠?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요 A 그림은 정수압이 상승되는 거죠. 그죠? 정맥혈의 액체가 조직 사이로 이렇게, 조직 사이로 크게, 화살표 크죠? 이건 작고, 크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뭐, 림프관으로도 빠져나가고, 10%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그죠?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장 교집 잠투압의 감소. 혈장 교집 잠투압의 감소가 되면 많이 못 빨아들이죠. 혈관 내로. 그죠? 많이 못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부종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림프관이 딱 잠겨버리면 수분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남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종의 원인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종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종의 종류는 부종 발생 범위에 따라서 국소 부종과 전신 부종으로 나뉘어집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전신 부종과 국소 부종으로 나뉘어지고, 부종은 평소에 비어있는 공간이나 간질 조직이라는 건 조직과 조직 사이의 빈 공간이에요. 간질 조직세에 나타나기가 쉽다. 왜? 당연히 빈틈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비어있는 공간, 그 다음에 간질 조직에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 복강 내에 저류하는 체액을, 복강 내에 고여있는 체액을 복수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복수라고 하고, 삼출액이나 여출액이 심낭에 모이게 되면 요거는 심낭액.
원래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원래 기본으로 조금은 윤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적으로 이게 많이 모이게 되면 부종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흉곽 우리 가슴에 있는 장기들을 싸고 있는 랩핑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보면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 요렇게 막 사이 안에 여기에 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심낭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흉곽 내에 모이게 되면 흉수. 그래서 여기 폐도 요렇게 두 겹으로 요렇게 쌓여 있고요. 요 안쪽에 요 노란색 쪽이 이제 흉수가 들어있는 거죠. 요 노란 게 흉수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각 내에 보이면은 요 사이에 관절각 내에 보면 요거는 관절 부종을 일으켜요. 관절이 이렇게 팅팅 붓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물 찼다 하고 빼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 흉수, 심낭내, 관절 부종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남는 물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증성 부종 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죠? 염증성 부종 이렇게 해서 염증성 부종은 이제 혈관벽 요 혈관벽 있잖아요. 혈관벽에 구멍이 생겨서 세포 간질에 액체가 과도하게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바로 나가니까 삼출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맥성 부종은 정맥 폐색되었다고 하네요. 그죠? 정맥성 부종은 판막이 망가져. 여기도 판막이 있거든요. 근데 판막이 망가지거나 혈전이 딱 막고 있어. 혈전이 앞쪽에 딱 막고 있어. 혈전이 딱 막고 있는 경우에는 피가 가다가 여기서 고이죠. 그죠? 고여서 여기 안에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맑은 물이 이쪽으로 짜여서 빠져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구멍이 뚫려서 뻥 빠져나오는 거고 여기 짜여서 나와요. 요건 여출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림프관 부종은 림프관이 폐색되었을 때 요게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림프관 부종은 혈관에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혈관에서 빠진 미세한 단백질과 노폐물을 수거해서 다시 혈관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문 닫고 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알부민성 부종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잡아두는 힘이 여기에 약한 거죠, 그죠? 약합니다. 그래서 잡아두질 못하고 자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간이 알부민을 못 만들거나 그 다음에 신장이 알부민을 못 걸러주거나 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종의 임상 영향이네요. 자, 이렇게 부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임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폐부종은 부종 시에 폐포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었어요. 호흡을 하면 폐로 여러분들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제일 끝으로 들어가요. 제일 가지 이 끝에 요게 폐포입니다. 폐포에는 혈장액으로 가득 차고 여기에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액체가 차는 거, 혈장이 차는 거죠, 그죠? 차고 기침과 호흡곤란, 청색증을 초래하게 되는 게 바로 폐부종입니다. 부종액에 의해서 폐 중량이 증가하죠. 여기 당연히 물이 채니까 물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현미경으로 폐포 내 미세한 가립상에 호산성 응고 물질이 관찰됩니다. 여러분도 호산성 무슨 색깔이게요? 붉은색이죠. 그죠? 붉은 계열의 색입니다. 오렌지색이나 붉은색이요. 그죠? 그래서 폐부종은 폐의 간질이나 폐포에 액체가 고인 상태죠. 그죠? 폐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저는요, 이게 폐부종 왜 생기는지 일단 한번 보면요, 신부전이 있을 때 생기거든요. 폐부종은 신부전이 있을 때 생기는데 좌신부전, 우신부전 이런 거 있을 때도 전부 다 폐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좌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의 혈액을 못 짜내. 좌심실이 혈액을 못 짜냅니다.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튼 그래서 폐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폐부종은 결국은
심부전 때문에 폐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 아버님이, 연세가 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얼굴이 저렇게 부었으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생각을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라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그때 좀 괴로워서, 내일 좀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근데 어머니하고 어디 다녀오시다가 길에서 그대로 탁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부모님 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딱 현장에 있어가지고 모시고 우리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심장이 이제 노화돼서 제대로 못 뛰어주니까 폐에 물이 찼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응급실에서 폐에 물을 막 한 번에 쭉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심장 기능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다시 하고 폐에 물을 빼는 게 이제 주 일이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호흡 곤란, 일단 호흡 곤란이 제일 먼저 오죠. 이제 숨이 차죠. 이제 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헥헥거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뭐 폐에 물이 차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잘 봤었어야 되는데 늘 죄책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겨. 그래 심장 때문에 생기는 거 있고 뇌부종도 있어요. 뇌부종은 뇌질환이나 감염, 농양, 뇌졸중과 정맥이 폐색 이제 피가 못 닿는 거죠. 바이러스 등의 원인으로 뇌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페포네로 보면 요거는 이제 요 끝에 여기 액체가 쌓이는 거고요. 페포 끝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B에 페포네로 혈장 성분이 이동해서 호산성의 맑은 액체로 나타나고 페포네에는 세포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페포가 요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가 페포거든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차 있죠. 여기 빈 공간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차죠.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폐부종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체순환하고 폐순환합니다. 그죠? 체순환하고 폐순환해요. 체순환하고 폐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폐순환은 오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오심실부터 시작해요. 폐순환은 오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순환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자, 자신부전. 요 신부전이 있을 때 내가 아까 전에 폐부종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신부전. 좌심실이 혈액을 못 짜내요. 좌심실 여기 있잖아요. 좌심실이 혈액을 못 짜내니까 좌심방의 압력이 상승하고 요게 폐까지 이제 빨리 못 짜내니까 이거 빨리 또 돌아서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체되니까 여기에 이제 압력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압력이 폐로 전달돼서 폐혈관의 정수압이 상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여출액이 폐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심부전은 우심실로 해갖고 우심실이 폐로 피를 보내는 건데 여기로 보내야 되죠. 그죠? 여기로 보내야 되는데 얘가 또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심방 그다음에 여기 대정맥 요런 것들이 얘가 빨리 못 짜내고 여기 체이니까 여기서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전신으로 부종이 생겨요. 왜? 여기서 제대로 못 해주니까 여기서 들어와야 될 피들이 계속 정체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체순환을 하는 이쪽에서는 전신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자신 부전은 요 폐순환을 하게 되니까 요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이쪽으로 폐순환에서 들어와야 될 혈액들이 정체가 되니까 폐에 이제 물이 채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부전이
폐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폐부종은 이제 호흡 곤란이 되고, 폐부종의 증상 중에는 호흡 곤란도 물론 있지만 기좌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한 사람은 폐에 물이 차니까요. 누우면 피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호흡 곤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폐부종이 있을 때는 늘 앉아 있어야지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종이 생기면 뇌 압력이 상승하게 돼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종의 원인은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관이 이제 손상돼서 내부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독성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체 내에서 팽창돼서, 그래서 뭐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고장 났을 때, 요럴 때 뇌졸중이나 저산전 소증으로 내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장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혈액의 순환장애는 용어도 되게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국소적인 혈액순환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은 충혈, 우혈, 그 다음에 혈전과 혈전증,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색전과 색전증, 그 다음에 경색증, 이런 것들이 모두 국소적인 혈액순환 장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전신 혈액순환 장애는 측부순환, 고혈압, 쇼크, 이런 것들이 모두 전신 순환 장애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충혈과 울혈 한번 볼게요. 충혈은 국소적으로 조직이나 신체의 일부에 세동맥이에요, 여러분. 세동맥의 혈관 확장으로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류가 증가해서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안 보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눈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충혈될 때 있죠, 그죠? 모세혈관 혈구가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의 결막염 이런 것들이 충혈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맥혈이 과도하게 유입되어서, 이게 얘는 또 동맥혈이다 보니까 산소가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이게 피가 모이면 이렇게 아주 선홍색을 띱니다. 선홍색을 떼요. 그래서 얘들은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죠? 저는 예전에 본래 저는 좀 눈이 충혈 잘 안 되는 편인데요. 눈이 되게 막 안주건조증 있고 또 막 눈이 약한 사람들은 또 충혈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날 피가 여기 충혈이 아니고 고였어요. 제가 고였어요. 보통은 충혈되면 며칠 있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고인 게 한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 안과에 가봤죠. 가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그 역시 요 그 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튼 겹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망막도 있고 각막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막 사이에 피가 고여 있는 거라서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갖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막염 걸리면 되게 특히나 유행성 결막염 걸리면 되게 찝찝하고 아프고 불편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결막염 걸려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왜 수영장 가면 전부 다 결막염 걸려오죠, 그죠? 그래서 막 학교에 가면 전부 다 결막염 걸려가지고 막 결방염이 되게 유행성 결방염 되게 막 잘 옮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학교에 오지 마라 하고 막 결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수영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방학 때 되니까 보충 수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방학 때 다 돼가니까 애들이 이제 막 학교 오기 싫으니까 결막염 걸린 친구 눈에 막 비비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막 결막염 걸렸다고 뭐 진단서 띄고 학교 안 오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충혈은 요 세동맥의 혈관 확장입니다. 세동맥의 혈관 확장.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울혈 있네요. 울혈. 울혈은 순환장애로 조직이나 신체 일부에 정맥 및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서, 그래서 얘들은 정맥이다. 그죠? 정맥 및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서 수동적으로 정맥혈이 정체되어서 증가됩니다. 수동적으로 정맥혈. 아까 전엔 능동적으로 동맥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동적으로 정맥혈이 정체되어서 증가된 상태를 울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혈 부위는 헤모글로빈의 산소의 함량이 감소해서, 아까 전에 충혈은 산소가 많았잖아요. 그쵸? 산소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선홍색을 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울혈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함량이 정맥혈이잖아요. 그죠? 정맥혈이다 보니까 산소를 별로 안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울혈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정상일 때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뭐 A의 정상일 때, 그다음에 출혈 홍반, 그다음에 정상일 때 충혈, 그다음에 여기는 울혈의 청색증,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잠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울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